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 건축계획 세 번째 시간인데 네. 건축계획 너무 많이 길게 끌었다. 오늘 어쨌든 끝내보자. 네. 자, 지금 건축계획을 세우는 순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시장조사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네. 복귀검토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자, 시장조사는 어떤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게 시장조사. 시장조사. 자, 그러면 복귀검토는 시장조사에서 나온 계획이 있을 거 아닌지 네. 그 계획대로 건축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게 복귀검토야. 근데 복귀검토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이미 공부할 거는 다 공부를 했어, 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자, 뭘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토지용 계획 확인은 보는 거 있지, 그지? 네. 토지용 계획 확인을 해서 지역지구 확인하고, 그리고 조례 확인해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 가능 용도를 알아보고, 네. 세 번째로 도로, 대지 면적, 대지 안의 공지, 일조, 조경, 주차장. 자, 이거를 네가 직접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치, 어려워, 사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복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건축사? 그렇지. 건축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건축사한테 복귀 검토를 요청을 할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주세요 하면 아니요, 어려워요. 아, 그래. 요령이 좀 있어. 네. 자, 건축사에게 복귀 검토 요청을 할 때 우선 가져가야 될 서류는 토지 계획, 이용 계획 확인한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아. 건축사 사무소에 가면 토지용 계획 확인은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들고 가는. 그렇지, 들고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목적, 네가 왜 이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임대로 할 건지, 판매로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가 건물의 규모야. 몇 층 정도 지을 거고, 면적을 얼마를 할 거고, 주택을 거기다 넣는다면 주택을 몇 개 정도 넣고 싶고, 상가를 한다면 거기다 상가를 몇 개 정도. 세세하게.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복귀검토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 아. 공짜 아니야. 네. 아. 이걸 해주는데 공짜로 받으면 안 되지, 그렇겠죠. 그렇지? 네. 자, 근데 이 복귀검토 비용은 사실 정해진 가격이 없어. 아, 얼마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치. 뭐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다. 이런 거 사실 잘 없어. 건축사마다 다 달라.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복귀검토를 간단하게 주는 것하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주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어. 네가 3층에 다세대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 가능합니다와 네. 그것을 도면으로 보여주는 것하고는 이러이러한 걸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하는 거랑. 아. 그게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 자, 이제 예상 공사비를 알아볼 건데, 그지? 자, 그 전에 네가 좀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평당 공사비.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들어는 본 적 있어요. 그지? 아파트 분양받을 때 평당 얼마? 네, 뭐 그지? 그런. 자, 평당 공사비는 간단해. 전체 공사비를 건물의 면적 평으로 나눈 게 평당 공사비야. 아, 네. 그래서 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집을 보니까 네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졌어. 네. 근데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그 건물의 면적이 100평이야. 네. 그러면 평당 공사비는 평당 500만 원. 네. 이게 평당 공사비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건물을 120평을 지으면 평당 500만 원이니까 6억이 들어간다. 네. 그럴 것 같은데. 간단하지, 그치? 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평당 공사비는 쉽고 네. 사용하기도 간단하지만 문제가 아주 많아. 아, 그래요? 그냥 막 쓰면 안 돼. 다 간단해서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한 거는 좋지만은 실제로 네가 공사비를 예상할 때 이거 그대로 믿고 했다가는 큰일 나. 자,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 자, 두 개 건물이 있어. 네. 평면이야. 네. 자, 가로 2m, 세로 2m. 정사각형. 저건 면적이 4m 제곱이지, 네. 그지? 가로 4m, 세로 1m. 요것도 면적은 4m. 4m 제곱.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둘레를 한번 볼까? 요거는 둘레가 8m. 오른쪽 거는 둘레가 10. 그렇지. 자, 이게 건물의 높이가 3m라고 하면 네. 둘레가 8m짜리는
24m 제곱. 아, 겉에. 네. 그치. 외부 둘레가. 그리고 둘레가 10m짜리는 둘레가 30m 제곱. 네. 만약에 외벽에 붙이는 재료가 메다 제곱당 10만 원이라면 네. 왼쪽 거는 240만 원, 네. 오른쪽 거는 300만 원. 원. 가격이 25%가 비싼 거야. 오. 똑같은 면적인데 그러네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 거기에다가 왼쪽에 있는 게 아까 공사비가 메다 제곱당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네. 만약에 이게 조금 비싼 재료를 썼어. 네. 20만 원이면 네. 가격이 확 차이가 나는 거지. 네. 다르구나. 그치. 그래서 이제 평당 공사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공사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자. 네. 자, 첫 번째가 건물의 형태. 그렇지. 아까 본 것처럼 건물이 정사각형이면 공사비가 낮아지고, 네. 직사각형이면 많아져. 공사비가 높아지고. 자, 그런데 이게 디귿자야. 그럼 공사비가 더 더 올라가는. 그지? 면적이 그래서 너무 많아지는구나. 건물이 다각형이면 다각형일수록 공사비는 계속 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땅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 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혀져 있는 좋은 땅을 샀어. 그런데 걔가 도로에는 길게 접혀져 있는데 안쪽으로 깊이가 좁아. 그럼 직사각형으로밖에 못 짓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안타깝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리고 층고. 자, 건물의 층고가 3m인데 이거를 30cm를 더 올렸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층 10개 층이면 한 층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겠다. 3m면. 그렇지. 자, 그리고 층수. 건물이 넓고 층이 낮은 거하고 네. 건물이 좁아서 높게 올라가는 거하고 공사비가 또 달라. 아, 그래서 면적이 똑같아도. 그렇지. 좁고 높게 올라가는 게 공사비가 더 비싸. 자, 그리고 지하층. 지하층은 지상층의 1.5배에서 2배인 거야. 그지? 용적률에는 지하층이 포함이 안 돼. 네. 왜 안 될까? 아. 하면 팔수록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파라고 해도 못 파는 거야, 이거는. 아, 자, 그래서 지하층을 내가 파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하층을 파서 밑에다가 뭐 상가를 하나 더 넣었다 할 때 이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가 내 지하층 공사비를 더 넘게 나오느냐 이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 집이야. 네. 내 집이면 내가 지하에다가 음악 감상실을 하나 가지고 싶어. 네. 그건 돈하고 관계없잖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네. 근데 만약 이게 수익성 건물이면 내가 지하를 넣었을 때 이걸로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하층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지? 위에 건물이 넓으면 넓을수록 아니면 주택의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차 대수는 많이 필요해. 그렇죠. 1층에다가 주차를 다 넣으면 좋겠지만 안 되죠. 1층에다 다 넣으면 1층 상가가 줄어들어. 그렇죠. 1층 상가가 줄어들면 임대료가 많이 못 받아. 맞죠. 그래서 지하로 지하.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야. 자, 그 다음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도 공사비가 달라. 상가일 때하고 주택일 때하고 그쵸. 공사비가 당연히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창 같은 경우는 주택 창 금액이 상가의 금액보다 한 50%가 더 비싸. 그리고 외장 공사비도 한 30%가 더 비싸. 자, 그리고 실의 수. 상가 같은 경우는 실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져.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 그 똑같은 면적에 네. 상가가 5칸이 있는 거하고 네. 한 칸 있는 거하고 공사비가 아, 5칸이긴 당연히 더 많이 그렇지. 들어가죠. 왜 더 많이 들어가지? 벽이 만들어지고 아. 벽에 마감이 들어가고 실이 따로따로 있으면 전기 콘센트나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니까. 들어가고 하수 배관들도 다 따로따로 들어가기 아.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야. 주택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100평인데 20평짜리 5개를 넣는 주택하고 10평짜리 10개 넣는 주택하고 공사비가 당연히 달라. 아까 말한 대로 벽. 이런 그렇지. 거. 벽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에서 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온 쪽이 어딘지 아니? 발코니, 화장실, 주방 그쪽에 공사비가 제일 많이 나와. 이런 거는 주택의 수하고 관계가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자재. 당연히 조금 자재 쓰면 비싸지겠죠. 공사비가 올라가. 자, 요런 것들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돼.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연도별로 공사비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 거야. 네. 자, 통계 자료를 하려면 표본을 잘 뽑아야 되겠지, 그치? 네. 자, 요거 표본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신축된 상가주택으로 네. 65개를 뽑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공사비잖아, 그치? 네. 평공사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면적에 비슷한 용도의 이런 것들로만 해야 돼. 그래서 층은 3층에서 4층 정도 되는 상가주택인데 지하가 없는 걸로. 네. 면적은 100에서 200평 사이. 네. 자, 공사비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사 가격은 내려가. 아, 그래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당 공사비는 올라가.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사 면적은 기준으로 어떻게 넣는가 하면 우선 각층 바닥 면적의 합에 네. 발코니는 100%, 네. 피로티하고 누다랑은 50%만 면적에 넣었어. 아, 네. 그래야지 평당 공사비를 좀 유사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사비 조건은 벽지, 장판, 가구, 타일, 도기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도 뺐어. 비슷하게 맞춰봤네요. 왜냐하면은 내 집이면 좋은 벽지, 좋은 싱크대.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벽지, 장판, 가구나 이런 것들은 가격 편차가 너무 커. 그래서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다 제외하고 그래서 공사비를 이제 5년치를 뽑아보니까 평균 공사비 상승률이 5.22% 정도가 나와. 매년 한 5% 정도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예상 공사비를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참고해야 될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첫 번째가 유사 규모. 아, 내가 할 거랑 비슷한지. 비슷한 층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완료된 현장을 가지고 해야 돼. 아,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공사 중인 거 가서 물어보면 아직 네. 공사가 끝난 게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공사한 도중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가 있어. 아, 간혹 가다가 처음에 계약은 싸게 하고 네.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막 올라가는 현장도 있거든. 아. 그래서 완료된 현장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참고를 해야 돼. 세 네. 번째가 공사비는 건축주에게 들어야 돼. 아, 그래요? 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안 돼. 아, 시공사나 이런 쪽에 그렇지, 물어보면 물어보면 안 돼. 아. 잘못된 금액을 알려줄 확률이 거의 높아. 아, 목적을 가지고 금액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주한테 듣는 게 그나마 신뢰가 있는 거고 건축주에게 평당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안 돼. 그럼. 공사비가 얼마예요? 음. 그래서 면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건 두 개를 따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 자, 마지막에 공사비 상승률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 그지? 네. 자, 만약에 네가 2019년 7월에 네. 공사비를 물어봤어. 네. 옆집 건축주한테. 근데 옆집 건축주가 100평을 줬는데 네. 5억이 들었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건물이 언제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2018년 3월에 계약을 해서 2018년 9월에 끝났어. 네. 대략 그러면 1년 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공사비를 물어보고 바로 공사를 할 거 아니잖아. 네. 1년 뒤에 만약에 공사를 2020년 9월에 착공을 한다. 아, 그럼 2년 정도. 그렇지. 기간이 2년 정도 걸려. 네. 그럼 너는 예상 공사비를 얼마로 봐야 되는 거지? 아까 매년 그렇지. 5%니까 2년이니까 10% 그렇지. 정도 더. 한 5.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건축을 하려고 하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빼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 5년 전에 지은 건축주한테 물어보고 그 가격을 예상 공사비로 넣으면 100% 실패를 하지. 차이가 있지. 자,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네. 아주 특수한 경우만 사용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유사 규모, 유사 용도 이런 거 있으면 평당 공사비를 차용을 해올 수 있고, 두 번째로 건축 계획 단계에서만 사용을 해야 돼. 아. 다른 쪽에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계획 단계. 아. 어림잡아 이 이렇게. 정도. 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평당 공사비를 물어보지 말고 공사비 얼마예요? 그래서 면적은 면적이 얼마예요? 어때요? 이렇게. 그렇지. 아. 그렇게 물어봐야 돼. 네. 오타다. 4번이야. 네. 오차가 많다는 걸 알고 써야 돼. 네. 자, 그러면은 이 예상 공사비는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면 평당 공사비, 지금까지 들었던 평당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비 범위를 결정을 해. 만약에 공사비가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공사비 5억 정도 들 것 같다. 네. 그러면 20% 정도 범위를 두고 5억에서 6억 정도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사업성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는 내가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라는 최대 공사비를 확인을 내 하고 목끝이 그래서 어디든지 하는 어디까지 딱 걸리는지 그리고 목표 공사비를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공사비를 여기에 맞춰서 가겠다. 네. 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건축사에게 목표 공사비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최대 공사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목표 공사비를. 목표 공사비를 얘기를 하고 이걸로 설계를 해 주십시오 해야지 거기에 유사하게 공사비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그쵸. 그럼 목표 공사비를 말했을 경우에 유사하게 가고 그럼 최대 공사비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 거지. 그렇지. 커버도 칠 수 있고. 커버도 할 수 있고. 자, 오늘 다 못 끝내겠다. 왜 끝낸 게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자. 자, 네, 수고했어. 알겠습니다.